안녕하세요. 리더십 이론의 개론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리더십 대응 전략을 발표하게 된 김규리, 노아영, 임수연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시대별로 변화된 리더십 이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뉴 앱노멀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조직 내 리더의 역할은 좀 더 다양화되고 유연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맞이해서 리더십 이론의 개론을 정리하고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리더십 대응 전략은 어떠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리더십 이론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서 특성 이론, 행동 이론, 상황 이론을 거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여러 리더십의 형태를 강조해 왔습니다. 1950년대에는 특성 이론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는 리더를 명석한 두뇌의 특수한 기술적 지식, 용기, 성실 등의 어떤 특성 및 자질을 지닌 인물로 바라보았으며, 따라서 조직은 우수한 특성과 자질을 지닌 리더를 선발하거나 개발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1960년대에는 행동 이론이 강조되었습니다. 행동이론에 의하면 리더는 유효성은 리더의 개인적 특성보단 부하를 대하는 리더의 행동에서 기인됨을 언급하였으며, 집단 성과는 리더의 지원적 태도, 상호작용 촉진, 목표 강조, 과업 촉진과 관련이 높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서 1970년대에는 상황이론이 대두되었습니다. 상황이론은 리더의 역할, 기술과 구성원의 성과와 만족에 영향을 주는 상황 변수를 밝혀내는 데 집중하였으며, 리더십은 오직 하나의 보편적인 모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상황에 따라 적합한 리더십이 요구됨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980년대에는 카리스마 리더십, 셀프 리더십, 그리고 변혁적 리더십이 등장합니다. 먼저 카리스마 리더십은 리더와 구성원을 리더와 추종자의 관계로 바라보며 리더의 개인적이고 특별한 자질로 인해 구성원이 리더를 추종함을 주장합니다. 다음으로 셀프 리더십은 자율과 책임이 주어질 때 스스로 자신을 리더하는 행동 양식으로, 셀프 리더십의 원리는 자기 이해, 자기 통제 능력, 자기 주도 능력, 자신감으로 구성됩니다. 즉, 이러한 원리를 통해 자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셀프 리더십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혁적 리더십은 구성원에게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며 구성원 개인적 특성과 요구를 인식하여 최종 비전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리더를 말합니다. 이들은 연관적 동기부여, 지적 자극, 이상적 영향, 개별적 고려 등의 요소들을 통해서 구성원에게 업무 수행과 목표 달성에 동기를 부여합니다. 나아가 1990년대에는 슈퍼 리더십, 봉사적 리더십, 윤리적 리더십이 등장합니다. 먼저 슈퍼 리더십은 셀프 리더십으로부터 도출된 리더십으로, 구성원이 셀프 리더가 되어서 자신의 삶을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리더십입니다. 이때 리더는 모델링, 참여 유도를 바탕으로 구성원의 셀프 리더십을 개발합니다. 다음으로 봉사적 리더십은 리더 자신보다 구성원, 고객,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리더십으로, 인간을 최대한 배려하는 데 목적을 두는 리더십입니다. 마지막으로 윤리적 리더십은 올바른 신념을 기반으로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이며, 민주성, 협동성, 신뢰감, 헌신성, 행동 지향성의 특징을 지닙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대에 등장한 리더십은 진성 리더십입니다. 진성 리더십은 균형 잡힌 처리, 관계적 투명성, 자기인식, 내재화된 도덕적 관점 등의 특징을 바탕으로 구성원의 긍정적 자기계발 촉진 측면에서 긍정적 심리 역량과 긍정적 도덕적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리더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발달 과정을 지닌 리더십 이론은 각 시대별 상황별로 강조하는 것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환경은 어떨까요?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 기업이 마주한 내부 환경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HR 전문 컨설턴트가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코로나로 인해 달라진 직장 모습으로 재택근무, 출장 취소, 회식 축소, 온라인 회의, 제품 출시 연기 등이 있었습니다. 재택근무와 온라인 회의 등으로 인해 업무 지시 방법에 변화가 있었고,
업무 보고 방식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직장 동료와의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새로운 방식이 요구되고 있고, 직원 개인의 변화 대응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조직 운영 및 인사관리 관점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살펴보았는데요. 오른쪽 표에 제시된 것처럼 크게 5가지 관점에서 변화가 있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경제 및 산업 전반에서는 전에 없던 상황을 맡고 있는 혼란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상이 부상하고 있고, 비대면 커뮤니케이션과 디지털 역량을 기반으로 한 리더십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비대면, 원격으로 진행하는 근무 방식에 대해 의외로 긍정적인 반응이 많아서 앞으로는 비대면 업무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를 경험한 직장인 1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78%가 기존 업무 생산성이 유지되거나 혹은 더욱 향상되었다고 답하며 대체적으로 재택근무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재택근무의 한계점도 있었습니다. 집에서 업무를 본다는 점 때문에 긴장감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일상생활과 업무가 분리되지 않아서 집중이 힘든 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100% 비대면 원격 근무는 어렵진 몰라도 원격 근무 비율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기치 못한 비대면 접촉의 흐름 속에서 막연히 어려울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언택트 환경에서의 업무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온라인 중심의 환경을 더욱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변화가 더욱 가속화되는 시기에 조직이 무너지지 않고 성공적으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리더의 리더십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언택트 근무로 인해 HRD 환경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수학 분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강점으로는 재택근무로 인해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고, 불필요한 대면 업무가 감소했습니다. 반면 약점으로는 성과를 오직 업무의 결과로만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는 불안감이 증가하였고, 직장 동료들과의 소통이 줄어들어서 유대감이 하락하고, 그로 인해 직원 간 업무 통제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기회적 요소로는 원격 근무로 인해 디지털 기기를 다뤄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원의 디지털 역량이 강화되었고, 앞서 업무 통제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약점으로 인해서 수평적인 업무 문화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험 요소로는 업무용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을 관리하는 툴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하고, 일상생활과 업무 공간이 분리되지 않는 약점으로 인해서 정착되어 가던 주 52시간 근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경에서는 리더는 어떤 변화에 대응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회적으로 글로벌 팬데믹을 겪으면서 인간이 지닌 한계를 절감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어떤 상황에서도 타격받지 않는 시스템을 위해서 AI와 로봇을 활용하는 비중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자리가 줄어들기도 할 텐데요. 그래서 직원 개인의 장점을 강화하기 위해 DT 역량과 새로운 시대에 맞는 마인드셋을 가질 수 있도록 임직원 개인의 리스킬링을 경영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변화 상황에서 조직 구성원의 업무 몰입을 유도하고 언택트 환경에서의 업무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는데 리더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지가 변화 대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시대의 리더는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코로나 시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같은 불확실성이 만연한 시대에 적절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업무 형식이 다양화되기 때문에 임직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속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역량 개발이 가능한 조직 문화를 만들고 전통적인 교육을 선호하는 경영진과 리더의 마인드셋 변화를 유도하고 코칭, 온오프라인 학습 조직을 운영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구성원이 업무 몰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원격 근무 시행으로 재택근무자를 위한 교육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원격 근무를 위한 매뉴얼과 온라인 코칭, 멘토링을 진행하고 전문적 업무 교육 외에도 건강, 정신, 불확실성 대응 등의 폭넓은 주제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역량은 업종에 관계없이 필수 공통 역량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고 디지털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또한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코로나로 인해 집합교육의 위험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서 온라인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리더를 대상으로 온라인 리더십 교육을 진행하고 위기 상황에 즉각적으로 공감할 수 있게 하여 지속적인 비대면 교육을 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야 하며 플립러닝, 액션러닝, PBL, 학습 조직 등의 교육 운영 방식의 다양성을 두어서 불확실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이를 위해 교육 담당자는 퍼실리테이터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AI를 활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진행되면서 창의적인 업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리스킬링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임직원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향상과 마인드셋 교육이 필요할 것이고, 개인별 학습 큐레이션을 통해 개인 맞춤형 학습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역량 기반의 교육 체계를 수립하여 학습에 몰입할 수 있게 해 학습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불확실성이 만연한 코로나 시대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강한 신념과 공동체적 가치를 강조하는 리더가 부상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디에 있던 다양함을 잘 조합하고 시너지를 창조할 수 있는 리더는 많은 구성원들의 눈에 띌 수밖에 없기 때문에 HR더는 그런 행동을 발현하는 리더가 관찰된다면 그 행동을 분석하여 구성원들의 경력 개발과 리더십 육성의 롤모델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리더십 이론의 개론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리더십 대응 전략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